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녹내장 환자에게 희소식으로 80%의 사람들의 안압을 낮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2025년 5월에 발표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아프서말러지의 새로운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 행동을 통해 안압이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를 인베디드 안압 측정기를 통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안압을 측정할 때는 자고 일어날 때 공기 측정기나 의사의 기구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고 있을 때의 안압은 측정할 수 없죠. 자고 있을 때 안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눈을 떠야 해서 깨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자고 있을 때 안압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렌즈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눈의 구슬 안에 눈의 물을 배수하는 구석의 압력을 측정하는 튜브 형태의 기계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한히 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만 눈에 기계를 이식하고 있다는 거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로서 어떤 느낌이 될지를 연구합니다. 환자에게도 이점이 있으며 언제 안압이 상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 때 안압이 올라갔다거나 카레를 먹었을 때 의외로 흥분했다거나 매운 라면을 먹고 있었더니 안압이 올라갔다거나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카레를 먹어도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던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적으로 전체 평균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개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구 내 이식형 안압 측정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바로 하자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10명의 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무엇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이식형 원격 압력 센서를 이용한 신체 활동의 안압에 미치는 영향평가라는 논문입니다. 10분간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10분간 운동을 하면 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자면 원래 평균 안압이 15.4였고 그것이 18.0으로 올라가서 2.6 상승한 것입니다. 안압이 올라가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에 올라가지만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나 심박수가 올라가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의 혈압이 높거나 낮다고 하면 낮은 편이 될 것입니다. 심박수도 안정되어 있고 천천히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혈압이 올라가면 몸이 진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혈압 변화, 심박수 변화 등의 변화에 대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혈압 변화나 심박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력 운동이 이해하기 쉽고 근력 운동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면 근육 조직이 파괴된다는 거죠. 근육 조직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파괴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을 일부러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운동이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오르내리며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박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조절할 수 있었던 결과 운동 후 80%의 사람들의 안압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안정 시의 안압, 즉 차분할 때의 안압이 이번 연구에서 15.4로 낮아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가 안압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압은 혈압과 비슷한 것이며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면 괜찮고 오히려 그것으로 치료가 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예로는 격렬하게 무거운 것을 들거나 유산소 운동으로 15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뛰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것, 자신이 힘들다고 느낄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내장 환자 중에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은 몸 전체의 균형이 나이와 관련된 변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미 망가져 있고 심장 혈관도 안 좋고 신장 혈관도 안 좋은데 눈만 젊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관절 상태가 좋지 않고 폐도 안 좋지만 눈만은 완벽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예를 들어 녹내장 수술을 할 때 병력이라고 하여 지금까지의 병력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치의인 내과 선생님께 현재 상태를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 중증인 경우는 다양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몸 전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눈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자면 이번처럼 적절한 운동을 하거나 식사에 주의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눈에도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모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외모가 젊어 보인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과 눈동자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나 지내는 방식이 정말 눈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주의하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눈도 자외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식폭음하지 말고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고 밤늦게까지 놀아 피곤해져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자면 결과적으로 눈도 좋아지게 됩니다. 단 10분 운동했을 뿐인데 80%의 사람들의 안압이 원래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체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고, 물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뛰어서 더 악화되면 곤란하니 그 점은 조심해주세요. 무리하지 않고 다른 과의 선생님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거 귀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머리에 새겨두면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가보거나, 차로 태워주지 않고 스스로 걸어보거나, 짐도 스스로 들어보는 등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의식해도 눈에 좋고 당신의 인생 자체에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눈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삶도 더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 점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논문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두 체크하는 것이 힘든 분이나 최근에 유튜브 재생이 표시되지 않는 분은 개요란에 이메일 뉴스레터가 있으니 그것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녹내장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긴 녹내장 기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하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영상이니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